3반 자가 진단 다 했어요? 준상아, 마스크 코 위까지 잘 써주세요. 오늘 수업 들을 준비 됐어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은 상대 도수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알아볼 거예요. 조별 활동을 할 예정이니 모듬을 만들어 볼게요. 모듬 다 만들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는지 생각해 볼게요. 지난 시간 배운 내용 기억하는 사람? 저요. 지난 시간에 상대도수에 대해 했어요. 맞아요. 방금 은진이가 잘 말해 주었어요. 바로 상대 도수에 대해 배웠죠.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로 나타내고 소수로 표현되었어요. 다들 기억나는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게요. 네, 요즘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로 일상에 제약이 많죠.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일상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 있나요? 네. 저는 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원래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됐는데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열심히 문을 닫게 돼서 장사가 더 안 되신대요. 아, 그렇군요. 많이 힘들겠어요. 저는 여름방학에 친구 6명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거리두기 단계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생겨서 약속이 취소되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은 조별로 한 도시를 맡아서 각 도시의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토의를 해볼게요. 자,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번호를 말하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번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를 찾고 해석할 수 있다. 2번 상대도수를 이용해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있다. 3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네, 다들 잘 읽어주었어요. 그럼 1조부터 서울, 경기, 대전, 경북, 광주, 부산, 제주 순으로 조를 배정할게요. 그리고 학습지 맨 위를 볼게요. 이번 시간 동안은 다들 맡은 도시의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세요. 네, 오늘 수업은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먼저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기사를 보고 거리두기 단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단계를 정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이제 발표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먼저 문제 확인하기. 학습지 맨 앞장에 이 기사를 읽어봅시다. 내용이 뭐였죠? 네, 윤희. 네, 맞아요.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추가적으로 연장된다는 내용과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잘 말해 주었어요. 다음, 자료 수집하기. 학습지 2번을 보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은 주 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해요. 예시로 인구가 50만 명인 도시에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라면 확진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죠. 만약에 약 80만 명인 도시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가 되려면 확진자 수가 몇 명이어야 할까요? 16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6명 이상이에요. 다들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8월 첫째 주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의 확진자 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1일 확진자 수를 구해서 평균을 내야 해요. 그러면 다들 있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날짜의 확진자 수를 찾아보고 이 표를 채워보세요. 확진자 수 평균을 구할 때에는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세요. 자, 다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확진자 수 평균을 잘 구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혹시 선생님과 다른 결과가 나온 조 있어요? 네, 거기 광주조. 25명이 나왔어요?
혹시 정보를 어디서 찾았나요? 아, 페이스북에서 찾았군요. 요즘 여러 인터넷 매체와 SNS 등에서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출처가 분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받아들여야 해요. 그럼 다시 구해보세요. 네, 자, 확인해보니 다들 잘 구한 것 같으니 이제 그 주의 거리두기 단계를 구해보세요. 조별로 친구끼리 서로서로 도와서 구하도록 해요. 혹시 아직 다 못 구한 도 있나요? 네, 없으면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잘 구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들 잘 구해 주었어요.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구했나요? 네, 맞아요. 예시로 서울 인구수 995만 명이 있죠. 거기서 10만 명당 확진자 수 1명으로 비례식을 세우면 이제 95.5명, 반올림해서 96명. 그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이 정도 확진자 수가 나올 때 그 단계를 설정하면 돼요. 현재 서울은 435명의 확진자가 있으니 4단계로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거리두기 4단계인 지역은 어디가 있죠? 네, 서울, 경기, 대전이 있어요. 그럼 거리두기 3단계인 지역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경북, 광주, 부산, 제주가 있네요. 네, 그러면 자신의 지역과 거리두기 단계가 같은 곳 한번 찾아서 이 학습지를 채워보세요. 선생님이 비교가 되기 쉽게 이 화면을 틀어줄게요. 네, 다들 비교해봤나요? 네, 선생님 비교해봤는데요. 저희는 대전조인데 서울이랑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이 대전보다 확진자 수가 엄청 많잖아요. 거의 몇 배인데 왜 그 거리두기 단계는 같아요? 대전에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네, 희진이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었어요. 듣고 보니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서울과 대전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단계는 같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에 서울과 대전의 총 인구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이 대전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맞아요. 여기 PPT를 봐주세요. 이제 확진자 수가 서울이 훨씬 많지만 그만큼 인구수도 이렇게 많아서 그래서 그 둘의 거리두기 단계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확진자 수만 보고 서울이 더 단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게 뭐였죠? 상대도수요. 네, 바로 상대도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제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상대도수를 구해볼게요. 상대도수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죠? 상대도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서울조 상대도수가 얼마나 나왔나요? 저희 조는 0.45가 나왔어요. 아, 0.45가 나왔군요. 잘 구했어요. 대전조는 어떻게 나왔어요? 0.44가 나왔어요. 네, 대전조도 잘 구해주었어요. 그래서 두 조의 상대 도수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러면 상대 도수가 비슷하다는 건 전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확진자 수의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과 대전의 거리두기 단계가 같은 게 이해가 되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웠죠? 네, 이어지는 바로 다음 시간에는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에 대해 토의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잠시 10분의 쉬는 시간을 갖고 수업을 다시 시작할게요. 10분 뒤에 만나요. 네, 다들 잘 쉬었어요? 이번 시간에 뭐 한다고 했죠? 네, 이번 시간에는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에 대해 토의를 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학습지의 인터뷰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용을 보니 거리두기 단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확진자 수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조별로 25분간 새로운 방안에 대해 토의를 해본 후 발표해보도록 해볼게요. 꼭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어도 되니까 편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자, 시간이 다 되었어요. 먼저 어느 조가 먼저 발표해 볼래요? 네, 부산조가 먼저 발표해 볼래요? 네, 저희 부산 쪽 발표하겠습니다. 부산은 관광지로 개발이 많이 되어서 유동 인구수가 많아요. 유동 인구수가 많으면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코로나 감염될 위험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처럼 약간 관광지거나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곳은 단계를 좀 올리고 경북처럼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은 단계를 좀 낮추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부산조에서는 유동 인구수를 고려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다른 조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고려하기, 유동 인구수를 고려하기, 연령층을 고려하여 코로나 확진 시 위험도를 고려하기, 그리고 인구 밀집도를 고려하기 등 다들 다양한 의견을 내주었네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 각 도시의 의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잘 임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우리가 나눈 토의들은 실제로 PPT에 보이는 광화문 1번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면 직원분들이 읽고 검토 후에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책 제안에 혁신 제안 톡을 들어가서 아래로 내리면 바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은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건의한 후에 답장이 오면 다음 수업 시간에 알려줄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는 수업을 할 예정이니 컴퓨터실로 모이세요.